자,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 바다, 지진, 돌풍의 신이죠. 로마 신화에서는 넵투누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삼지창입니다. 이걸 우리가 트라이아나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바다를 뒤흔든 자로 암석을 파괴하고 폭풍우를 일으키고 해안을 흔드는 지진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며칠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휘둘러서 포효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물폭탄을 맞아서 패닉 상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포세이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 상황 무슨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한다면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지 않습니다. 위정자를 탓할 수도 없죠. 하지만 지금이 무슨 전쟁통도 아니고 치수가 잘 되지 않던 구한말도 아니고 비 좀 내렸다고 강남 일대가 물바다가 돼서 차량이 막 둥둥둥둥 떠다니고 수십억씩 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물폭탄을 맞고 정전이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뭐 어디서는 80년 만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115년 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서울 곳곳이 폭우 내렸다고 침수 피해를 본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건데요. 원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에서 수방치수 예산을 지난해보다 900억 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수방치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침수 취약 지역의 관로, 빗물바지 등을 준설하고 빗물 펌프장과 같은 수해 방수 시설을 확충, 정비하는 데 사용하는 돈인데요. 오세훈 시장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장을 했고요. 2011년에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아이들 급식 문제로.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은 서울시의 그 수방과 관련된 치수 예산을 올렸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4천억대였던 것이 작년까지 5천억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되자마자 또 거의 1,000억 가까이를 깎아내린 겁니다.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서울시에는요, 현재 풍수해 안전관리 업무를 컨트롤하는 안전총괄실 국장하고 실장이 모두 공석입니다. 왜냐고요? 오세훈 시장이 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이 11일까지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예보를 했습니다만은 안전을 총괄하는 보직은 공석이고 돈은 없고 이렇다는 얘기죠. 오 시장, 왜 오세이돈이라고 불리는지 아시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포세이돈, 오 시장하고의 이 물폭탄에 질긴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부터 2011년까지 계속해서 강남역 일대는요, 장마 때마다 물에 잠겼고요. 2011년 그리고 2010년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하수관이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역류했습니다. 그래서 역 일대가 물에 잠겨가지고 강남 워터파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2010년 추석 연휴 때는 집중호우로 광화문 광장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고요. 2011년 7월 27일에는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흙과 모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사고로 16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이 됐는데요. 우면산 부근 아파트 2,000가구 정전이 됐고요. 25,000가구가 수도가 끊기는 피해를 봤습니다. 오세훈 시장 2011년도 그 상황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식의 재난은 없을 거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하자마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참 특이하죠? 네,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 대처도 아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 이미 우리가 뉴스픽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말할게요. 지도자의 덕목 중에 국가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촌각을 다투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난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못해가지고 탄핵이 시작된 거죠. 지금 화면 보시면 왼쪽은 문정부 때 긴급상황점검회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번 상황입니다.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 회의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노란색 잠바 입고 열심히 뛰는 모습 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관련 재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에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침수가 됐습니다. 터널을 지나던 운전자 등 3명이 차 안에 갇혀서 숨져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원래 총괄하고 해결해야 됐을 구청장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가 부구청장으로서 재난 대응 총책임자였는데요. 오후 2시 부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됐고요. 오후 6시 30분에 그걸 보면서 그 부구청장은 퇴근을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이제 놀고 먹고 이랬다는 거겠죠, 물론.
물론 밥도 먹을 수 있지만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후 8시에 호우경보가 격상이 됐습니다.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그럼 빨리 와야죠. 밥 먹다 가라도. 이분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10시 22분쯤에야 구청으로 복귀했습니다. 검찰은요, 이 초량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 공무원 11명을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변명이 더 황당해요. 나는 당시 비상근무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퇴근해도 문제 없었다. 퇴근할 때 직원들에게 비상근무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런 계속 변명을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뭐라고 합니까? 아유, 우리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잘했어야죠. 우리가 뭔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검찰, 당시 부산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인명사고 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통제를 하고 인재를 발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과연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검찰이. 그러면서 재난 대비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고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 담당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년? 금고 3년? 뭐 이런 거죠. 이들에 대한 판결 아직 안 나왔습니다. 9월에 나올 겁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타개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요. 검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대통령님과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공허한 말장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어디라도 괜찮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반성이라는 걸 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아픔을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지 말고요.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희생각이었습니다.